안녕하십니까, 황여실입니다.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웠던 윤석열, 오늘 백대현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 표현, 경호처 사병화,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를 자신의 방패로 썼다는 판단이겠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 의결 방해, 허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형량은 고작 징역 5년,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남아있죠. 사형이 구형된 그 재판에서 윤석열을 통해 벌어진 이 치욕스러운 역사가 온전히 단죄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1월 1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윤석열의 집행 방해 관련한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의미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관님 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혁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감찰관님께 여쭸을 때는 한 징역 5년 정도로 예상을 하셨었는데 일단 예, 징역 예. 징역 7년 예상하셨었는데 5년 실형 네.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선고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그 판결문 중에 경호처 사병화, 요게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예. 경호처 사병화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그 윤석열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법률적 주장을 해왔습니다.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관할 위반이라든가 뭐 국무회의 성격, 그 다음에 뭐 공모관계, 증거관계 모든 걸 주장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아하. 않았다라는 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검의 완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재판부가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구형된 사건이고 판결 이후에서 여러 가지 이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징역 5년밖에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에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실망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양형 이유를 보면 이제 초범이라는 점하고 주도성이 부족하다, 뭐 나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요거 정상으로 참작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요거를 좀 엄중하게 봤다, 좀 절제된 편으로 봤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사실 뭐 저는 그 양형과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인정했다는 점은 저는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 이런 내란 사범이라든가 혹은 이런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위안으로 삼을 만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부 무죄가 낸 부분에 대해서 뭐 특검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또한 이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100%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7개의 재판, 사형이 구형된 이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7개의 재판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사형 무기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그 사소한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나중에 거기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해서는 뭐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속상해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이제 재판 선고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어 좀 분석해 주시죠.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오늘 판결 내용들이,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국무회의의 그 절차상 하자를 아주 아하. 엄중하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긴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걸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도 엄중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씨 측의 그 변호인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법리 중에 하나가 주된 법리 중에 하나가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체포영장이라든가 관련된 증거도 모두 다 배척돼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아하. 이번에 비록 하급심 판단이지만 최초로 이 정확하게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를 음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범죄 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주요 공범들을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아. 한덕수, 박성재뿐만 아니라 강의구, 김성훈, 이광우, 김신 가족부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뭐 일부 문제를 그렇죠. 선고했는데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유죄 취지 그리고 공모하여라는 표현으로 범죄 사실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앞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선고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1심 선고 내용은 끝장 토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